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투자의 정석 진행을 맡은 김다영입니다. 미국 FOMC가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우리 부동산 시장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가계부채가 1,300조 원을 좀 넘어선 가운데 주택담보대출 상당수가 금리 인상에 좀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더 큰 문제는 부동산 시장이 하락세를 좀 탈 경우입니다. 집값이 하락할 경우에 담보를 준 은행에서 이 금리 인상이나 원금 상한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주택담보대출 차주가 대출에 허덕이는 하우스 푸어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에 따른 우리 부동산 시장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지 많은 분들 고민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저희 투자의 정석과 함께 하시면서 그 해답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월요일 투자의 정석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미래를 내다보는 부동산 투자법을 알려줄 부동산 투자의 정석, 오늘 함께하실 전문가분 모셔봤습니다. 리얼티 가치연구소의 강성욱 대표님 자리해 주셨는데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리얼티 가치연구소 강성욱입니다. 최근에 이제 그 미국이 미 공개시장위원회에서 FOMC에서 기준금리를 올려서 아마 걱정들도 많으실 텐데요. 사실 부동산 시장을 이제 가만히 이제 예전부터 옛날부터 돌이켜 보시면 뭐 상승과 하락을 늘 반복하는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지 이제 긴 추세선에서 보면 전체 부동산 시장은 꾸준히 우상향 곡선을 그린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게 통계적으로 전체 평균치가 이제 그렇다는 이야기니까 실질적으로 많이 올라가는 것은 많이 올라가고 그렇지 않고 이제 올라가지 않거나 경제적인 여건 여러 가지 변수로 인해서 도리어 떨어지는 것도 발생을 할 수 있겠는데요. 이런 전체를 조금 이제 긴 관점에서 이해를 하시게 되면 최근에 여러 가지 이제 동향이라든가 변수에 대해서 조금 그렇게 민감하게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시거나 또는 뭐 겁에 질려서 공황을 일으키시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최근 몇 년간의 부동산 시장은 이제 저금리 때문에 굉장히 자금이 이제 시중에 많이 풀렸었습니다. 이런 풀린 자금들이 은행이 원체 이제 저금리다 보니까 결국은 부동산 시장으로 많이 이제 흘러갔던 게 사실이고요. 거기에 따라 이제 몇 년간 부동산 가격들이 상향을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거기에다 정부 정책 자체가 부동산에 이제 규제하는 정책이 아니라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을 썼기 때문에 결국 전반적으로 부동산이 한 단계 상승을 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보면 이제 금리가 조금씩 상승하고 있는데요. 그건 이제 미국에서 이제 금리를 올린 것뿐만 아니라 선제적인 조치로 국내 은행도 지금 금리를 조금씩 올리고 있는 중이고 또 내년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또 두세 차례에 걸쳐서 금리를 또 올릴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다 예상이 됐던 문제이긴 합니다만은 예정이 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희 이제 국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금리를 이제 올릴 수밖에 없는 시차를 두고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금리가 올라가면 아무래도 레버리지 곧 은행에 이제 대출을 일으켜서 부동산 투자하시는 이런 쪽의 이자 부담 때문에 조금 힘든 그런 상황으로 좀 갈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그렇다 그러면 이제 2017년 부동산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그 주택 시장이라든가 이런 쪽 같은 경우는 그냥 약보합세 정도의 수준을 유지하면서 조금씩의 조정기가 올 것 같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겠고요. 물론 일부 예측이 뭐 하는 것처럼 뭐 폭락이다 이런 형태는 잘 오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안정적인 수요가 계속 받치고 있고 자금이 받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쨌든 불안정한 경제 상황에서는 안전자산으로 가는 경향이 많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느 방향으로 우리가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냐는 제가 이제 세미나나 또는 투자의 정석을 통해서 꾸준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결국 2017년 이후에는 주거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약보합세가 될 수 있다 하더라도 중요 지역 호재가 받치는 중요 지역 같은 경우 부동산은 도리어 더 조금 더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그런 또 호재의 기회로 이용하실 필요가 있다. 역발상 이런 말씀을 또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또 내년에 한 7년여 만에 2010년 이후에 가장 많은 토지 보상금이 이제 19조가 풀리게 됩니다. 국내에 풀리게 되면 전반적으로 토지 시장도 많이 올라간 이제 시장을 위주로 해서 다시 한번 또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여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소개되는 매물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 언제든지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전화 02-3424-8200번으로 전화 주시거나요.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죠. 샵 8289번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보다 빠른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론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제작된 것으로요. 투자는 항상 투자자 본인의 확인과 판단에 의해서만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어떤 알짜 투자처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총 2가지 물건을 준비해 주셨다고 하시는데요. 본격적으로 매물을 하나씩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매물 정보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송파구 마천동에 위치한 상가 주택입니다. 지하철 5호선 거여역에 인접해 있고요. 1998년 12월에 완공되었습니다. 총 5층 중 전체에 해당되고요. 대지는 239제곱미터, 건평은 556제곱미터입니다. 매매 금액은 22억 원이고요. 실구매액은 5억 2천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송파구 마천동에 위치한 5층짜리 상가주택입니다. 어떤 장점들을 좀 보유하고 있을지 궁금한데요. 투자 포인트 먼저 살펴주시죠. 네, 투자 포인트를 좀 말씀드리면 아무래도 이제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이제 5호선 거여역에서 이제 가까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거여 역세권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첫 번째 포인트가 되겠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주변을 조금 훑어보시면 뭐 위례 신도시라든가 또는 거여 마천 뉴타운 재정비 촉진 지역이 있어서 향후에 이제 전체적으로 그 주변에 재건축 단지들이 조금씩 있습니다. 이런 단지들이 재건축이 진행이 되면서 주거 환경이 많이 개선되면 꾸준한 집가 상승을 이룰 수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주변에 경찰 병원이라든가 또 문정 로데오 거리 또는 이제 롯데 마트라든가 여러 가지 편의 시설들이 다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활하기 굉장히 이제 위치가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발 호재가 꾸준히 이제 받치는 지역이기 때문에 향후에 계속되는 집가 상승을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네, 위례 신도시는 좀 물론이고요. 거여와 마천 뉴타운의 지속적인 개발로 생활 인프라 시설들이 꾸준히 들어서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살기 좋은 환경을 좀 갖추고 있는 좋은 여건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자세한 입지 여건 한 번만 더 분석해 주시죠. 네, 입지 같은 경우 말씀드린 대로 5호선 거여역, 거여역세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 거여역뿐만 아니고 그다음에 이제 마천 또는 이제 거여 마천 뉴타운 또 위례 신도시와도 가까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잠실이라든가 생활 편의 시설이 많이 모여 있는 잠실 쪽도 충분히 활용해서 가지고 생활 편의를 누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교통 관련 측면에서 보면 이제 외곽순환도로 바로 근처에 있습니다. 외곽순환도를 통해서 또는 이제 경부고속도로라든가 기타 이제 송파대로 등 편리하게 교통을 이용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 말씀드린 대로 문정 로데오 거리라든가 뭐 아시는 것처럼 가락시장이 바로 또 인접해 있기 때문에 또 편리하게 또 쇼핑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지역은 정말 실수요자에게는 정말 좋은 위치인 것 같은데요. 이 지역의 집가를 견인시킬 만한 개발 호재 소식들이 좀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해요. 어떤 개발 호재들이 있죠? 네, 사실 이제 그 송파 쪽 같은 경우에는 개발 호재가 좀 다양하게 배치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잠시 아까 언급드린 대로 위례 신도시가 이제 바로 인접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대규모의 개발 이슈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위례 신도시 같은 경우는 이제 입주를 또 시작을 해서 조만간에 또 완성이 되면 그 주변에 굉장히 편의시라든가 그 집가에 대한 영향을 많이 미칠 것 같은데요. 위례 신도시가 바로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거여 마천 뉴타운이 또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거여 마천 뉴타운도 하나씩 주거 환경이 개선이 되면 인접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많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이제 가락 시형 아파트 송파 헬리오 시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재건축이 진행이 돼서 2019년 초에면 또 완공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단일 단지로서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쪽으로 인해서 지금 그쪽 아파트 같은 경우도 지금 좀 많이 아파트 가격이 현재 올라가 있는 상태로 있는데요. 뭐 거기만 올라간 건 아닙니다. 송파 같은 경우에 전반적으로 다 가격들이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로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아시는 것처럼 제1롯데월드 같은 경우도 이제 곧 이제 준공이 다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사용 승인 신청에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1월이면 전체적으로 이제 사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은 뭐 거기에 이제 본사가 이주하게 되고 물론 굉장히 분양가는 이제 비싸게 되어 있습니다. 뭐 오피스텔은 오피스라든가 이런 쪽 같은 경우는 거의 뭐 8천에서 1억 가까이 평당 지금 형성을 하게 되는데요. 어쨌든 주변 쪽에 이제 또 상가도 많이 활성화되겠고 인구도 많이 몰리기 때문에 이쪽을 통해서 또는 이제 전체적인 주변에 미치는 영향도 다양하다 볼 수 있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2호선 라인을 조금 따라가시면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삼성역을 중심으로 해서 지구 단위 계획이 형성이 되어서 본격적으로 이제 개발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현대 본사 이제 건물도 들어서게 되고요. 마이스라고 여러 가지 이제 그 회의 시설들이 또 들어가게 됩니다. 종합운동장이 개선이 되고 그걸 따라서 또 9호선이 또 완공이 되게 되면 송파 같은 경우에 잠시를 축으로 해서 가락 그다음 말씀드린 이 지역까지 계룡 지역
지역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거기까지 하나의 또 축이 형성이 되겠고요. 북쪽에서 어쨌든 개발 이슈가 강하게 밀면서 또 남쪽에서도 위례 신도시라든가 주변에 또 바로 왼쪽으로 보시게 되면 또 수서 역세권 자체도 개발이 많이 또 진행이 되는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이제 수서 SRT는 개통이 된 상태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전반적으로 그런 개발에 대한 지가 상승 압력이 미칠 수 있는 그런 곳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개발 호재가 정말 다양합니다. 또 이 건물이 좀 눈에 띄는 점이요. 1998년에 이미 완공이 된 건물인데 연식이 꽤 오래된 편인데 내부가 궁금합니다. 그래서 내부를 좀 자세히 살펴볼게요. 네. 1998년에 지었기 때문에 사실 조금 오래된 이제 건물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지하 1층에서 지상 5층으로 이제 설계되어 있고요. 현재는 3룸 6가구, 그다음에 1층 이제 근린 생활 시설이 되어 있어서 커피숍이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현재 임차인은 다 완료되어 있기 때문에 주거는 이제 깨끗한 공실 날 가능성은 별로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최근에 리모델링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깨끗이 전체적으로 건물이 깨끗한 형태로 다 구성이 되어 있어서 보시는 것처럼 뭐 그렇게 이제 건물 자체가 뭐 헐거나 그런 이제 가능성은 없고요. 단지 이제 오래됐기 때문에 좀 거기에 대한 약간 두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요. 사실은 요 최근에 이제 이런 통건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토지가 어느 정도 밑에 받치고 있냐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토지 같은 경우는 70여 평이 지금 넘기 때문에 한 평당 한 3천만 원 정도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3.3제곱미터당. 그래서 전체 가격으로 보면 어쨌든 대지가에 그 해당하는 금액이고 건물은 뭐 어떻게 따로 보면 따로 그냥 가져갈 수도 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 좀 지나시면 더 좋은 건물로 또 증축도 가능한 그런 입지를 형성하고 있고 그런 건물이 형성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리모델링을 통한 내부 구성이 굉장히 좋은 편이라고 하니까요. 이 점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자세한 투자 금액 분석을 통해서 전략을 한번 세워볼까요? 예, 투자 금액을 좀 보시게 되면 일단 전체 매매 금액은 한 22억 정도로 되어 있고요. 현재 보증금은 한 7억 8천에 월 한 390만 원 정도가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출은 한 9억 원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 투자 금액은 한 5억 2천만 원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대표님 이 매물에 좀 투자를 하면 어떤 분들이 가장 좀 좋을까요? 사실 이 매물과 통매물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전체 가구 수가 6가구, 조금 더 사실 지하까지 포함한 7가구 정도 되는데요. 안정적으로 수익을 원하시면서 주변이 개발됐을 때 가치 상승도 되고, 최근에 이제 그 서울 같은 경우는 토지 지가가 계속 꾸준히 상승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넓은 땅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이런 땅을 기반으로 해서 가치가 상승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투자자라면 관심을 가질 만한 매물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매물의 향후 가치도 좀 높은 편으로 보시는 건가요? 이 향후 가치 같은 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전반적인 주변에 이제 개선 효과가 많기 때문에 향후에도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매물에 투자할 경우 어떤 점을 가장 유의하면 좋을까요? 예, 투자는 어쨌든 토지든 건물이든 투자의 핵심은 주변에 어느 정도 개선이 되어서 이 가치가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어느 정도까지 있느냐, 개발 압력이 미칠 수 있느냐를 항상 이제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데요. 여러 가지 제가 요즘 많이 말씀드렸지만 송파 쪽은 꾸준히 어쨌든 지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형태를 지금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한 3년이든 5년이 기다리시면 가치는 많이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점에 유의하셔야 되고요. 물론 이제 뭐 개별적인 물건에 있어서 이 건물이 조금 이제 연식 아까 말씀드린 좀 오래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건물의 노후도라든가 이런 것도 보시면서 또 임차인이 공실이 없는지도 꼼꼼히 살피셔서 투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매물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송파구 마천동에 위치한 상가주택입니다. 지하철 5호선 거여역에 인접해 있고요. 1998년 12월에 준공되었습니다. 총 5층 전체를 해당되고요. 면적은 대지 239제곱미터, 건평 556제곱미터입니다. 매매 금액은 22억 원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실구매액은 5억 2천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내가 가진 부동산 자산 괜찮으니까 중간 점검 원하시는 분들 언제든지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전화 02-3424-8200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8289 유료 문자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마포구로 한번 떠나보도록 할 텐데요. 성산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자세한 매물 정보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마포구 성산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지하철 경의중앙선 가좌역에 인접해 있고요. 2016년 11월에 준공되었습니다. 총 6층 중 4층에 해당되고요. 방 2개와 화장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매매 금액은 2억 5,800만 원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실구매액은 전세 시 2,800만 원, 월세 시 8,400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뭐 마포구 하면은 젊은이들의 메카 아니겠습니까? 이제 어떤 장점들을 좀 부여하고 있을지 알 것 같지만 투자 포인트 좀 한 번 더 정확하게 짚어주세요. 예. 어쨌든 뭐 이제 이런 주거용 부동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역세권이 어느 정도 역에 가까우냐 굉장히 중요하고요. 마찬가지로 경의중앙선 가자역이 가장 인접해 있는 거의 첫 번째 이제 포인트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상암 DMC라든가 또는 가재울 재정비 촉진지구 뉴타운이 바로 북쪽에 인접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홍대 이제 물론 상권이 있어서 근접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주거를 하면서 또는 안정적인 또 수익을 원하는 경우에 그런 쪽에 이제 투자 포인트로 잡을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유동인구가 좀 많은 만큼 교통권이 굉장히 편리하고요. 상권도 굉장히 활발한 지역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입지 분석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예,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자역에 이제 바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걸어서 한 2분 정도 거리면 가실 수가 있고요. 어쨌든 물건 자체로는 이제 사방이 굉장히 트여 있는 형태로 굉장히 이제 좋은 위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교통 같은 경우 내부 순환로를 통해서 강변북로라든가 올림픽대로도 편리하게 이제 이용할 수 있겠고요. 뭐 아시는 것처럼 바로 이제 왼쪽 같은 경우 상암 DMC가 있기 때문에 상암 DMC 같으면 벌써 이제 구조적으로 굉장히 이제 잘 형성이 되어 있는 그런 도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를 통해서 이제 그쪽에 여러 가지 편리한 여러 가지 생활 시설들을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북쪽으로 보시면 뭐 가재울 뉴타운이 있기 때문에 하나씩 이제 그쪽에도 생활 편의시설이라든가 정비된 그런 시설들을 활용할 수 있겠고요. 물론 상암 DMC가 있기 때문에 또 평화공원이라든가 뭐 노을공원, 하늘공원, 한강에도 인접해 있으니까 또 한강 등을 활용할 수 있겠고요. 또는 뭐 녹지가 풍부하기 때문에 풍부한 녹지를 또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학군이라든가 공항철도도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데요. 전체적인 요 물건이 위치한 같은 경우는 지금 번잡한 사실은 이제 상암 DMC 쪽이라든가 가재울 뉴타운이라든가 홍대 상권에서는 약간 지금 이제 가운데 정도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또 개별 위치를 보시면 굉장히 이제 주거 형태에 위치하고 있어서 굉장히 이제 조용하면서 어쨌든 편리한 이런 시설들도 가까이서 활용할 수 있는 뭐 그런 입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실수요자에게도 굉장히 좋고 편리한 위치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들어봤고요. 대표님, 개발 호재가 좀 많이 있다고 하는데요. 하나씩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저 입지 이제 말씀드리면서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서북부 이제 관문의 어떤 하나의 도시라고 할 수 있겠죠. 상암 디지털 미디어 시티 이제 디지털이라든 관련된 여러 가지 또는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이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지역에 있는데요. 전체 규모가 한 17만 평으로 굉장히 또 큰 지역에 지금은 이제 많이 이제 들어와 가지고 입지가 들어와 있는 상태로 있는데요. 여기는 외국인 학교도 많이 들어와 있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결국 인구가 얼만큼 여기에 들어올 것이냐가 핵심으로 볼 수 있는데요. 뭐 우리은행 전산센터라든가 또는 삼성 뭐 SDS라든가 기타 뭐 조선일보, 동아일보 같은 이런 커다란 대기업뿐만 아니고 전체 기업들이 한 1,000여 개 정도가 지금 들어와 있고요. 계속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 6만여 명 정도 이제 인구가 몰리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물론 6만 명 인구가 모이면 주변 지역으로 계속해서 살기 위해서 아파트든 또는 다세대든 빌라든 이제 가야 됩니다. 그러면 수요들이 꾸준히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가재울 재정비 촉진 지구인데요. 아무래도 재건축, 재개발이든 뉴타운이 진행이 되면 그 인접 지역에 대한 집가 상승 요인도 늘 같이 상존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물론 이제 형성되는 가장 핵심 지역부터 오르지만 주변 지역은 깨끗한 환경 또는 거기에 따라 이제 인접한 여러 가지 또 편의시설 이런 시설 또는 학군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데요. 가재울 뉴타운 같은 경우도 뭐 전체 인구 규모로 보면 이것도 한 4만 6천 명 정도 인구가 느는 것으로 이제 되어 있고요. 물론 많이 이제 입주를 한 상태로 있습니다만은 그러면 두 가지를 합치면 한 10만 명 정도 인구가 이제 전체적으로 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경의중앙선 가자역이라든가 또는 상암 DMC라든가 이쪽 지역들에 대한 상업시설들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주거, 업무시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주거시설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거기에 따라 접근하시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 많은 기업이 계속해서 상암 DMC로 좀 몰리고 있는데요. 그에 따른 수요들이 기대가 되는 마포구 성산동 매물입니다. 자, 지난달 11월에 준공이 완료된 신축 매물입니다. 내부가 어떻게 지어졌는지 상당히 궁금해요.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그 일반 우리가 다세대 빌라 같은 경우 조금 이제 입지가 빡빡하라든가 조금 이제 그 각 진입 도로라든가 이런 게 좀 좁은 경향들이 있는 경우들이 이제 조금씩 있습니다만은 굉장히 이제 그 개방감이 튀어 있습니다. 도로들이 다 인접해고 붙어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이게 총 54세대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단지도 조금 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총 6층 중에 이 매물은 4층에 위치하고 있겠습니다. 방 2개, 화장실 구조로 되어 있고요. 2개 단지 4개 동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엘리베이터라든가 시스템 에어컨들이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이제 실수요자들이 사시기에 굉장히 편리한 전체적인 구조로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자, 다음에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투자 금액 얼마 정도에 형성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이쪽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강남 핵심 지역에 비해서는 좀 가격이 좀 저렴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향후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인구가 늘어나면서 그 인구가 많이 수요가 발생하면 가격도 꾸준히 좀 올라갈 것 같은데요. 매매 금액 같은 게 2억 5,800만 원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임대는 전세가 2억 3천만 원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보증금은 2천만 원에 월세 한 90만 원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대출을 받으시면 월세 시에는 한 1억 5,400만 원 정도 예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구매액을 좀 보시게 되면 전세 시에는 한 2,800만 원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월세 시에는 8,400만 원 정도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갭 투자 형태로는 한 3천만 원 정도면 소유할 수 있는 그런 물건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갭 투자 형태를 좀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위 매물에 투자를 하면 어떤 분들이 가장 좋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그 업무 시설들이 많기 때문에 뭐 신혼부부라든가 실거주자가 일단 거주하셔도 거주하셔도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매매 가격에서 전세를 빼면 실제 이제 갭이 한 2,800만 원 정도 나기 때문에 갭을 이용해서 주변에 이제 개발 압력이 서서히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갭 투자를 통해서 이제 향후에 몇 년을 기다리시면 가격이 올라가서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뭐 투자 물건으로도 손색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그렇다면 향후 가치, 매물의 향후 가치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 매물 향후 가치는 이제 주변이 어느 정도 이제 안정화가 되어 있느냐 또는 개선이 되어 있느냐의 문제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뭐 좌측으로 상암 DMC가 있죠. 북측으로 이제 가재울 뉴타운이 있죠. 오른쪽으로 홍대 상권이 있기 때문에 그 중심 쪽에 있는데 그 중심에 있다 하더라도 이게 번잡하거나 시끄러운 위치에 있는 건 아니고요. 거기에 가자역에 가보시면 굉장히 주거하기에 이제 조용하고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가까이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가치는 주변의 가치가 상승하면서 밀려와서 주거의 수요가 높아지는 거기에 따라 가치가 올라가는 그래서 이제 뭐 투자를 갭 투자 정도 해두시면 굉장히 유리한 물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매물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포구 성산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지하철 경의중앙선 가자역에 인접해 있고요. 2016년 11월에 완공되었습니다. 총 6층 중 4층에 해당되고요. 방 2개와 화장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매매 금액은 2억 5,800만 원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실구매액은 전세 시 2,800만 원, 월세 시 8,400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 장석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인데요. 저희 대표님 세미나가 좀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세미나는 이제 목요일 날 2시에 하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2017년에 대한 부동산 전망에 대한 그다음에 상품별 전망에 대한 걸 하나하나씩 짚어보고 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토지 분야에 대한 2017년 전망 또는 유망 투자처에 대한 내용을 꼼꼼하고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많은 세미나 참여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소개되는 매물 관련해서 방송 이후에도 전화 주실 수 있습니다. 서울전화 02-3424-8200번 샵 8289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강성호 대표님과 여기서 인사드리고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